규정상 존재할 수 없는 무인 체력 단련장이 버젓이 운영되어 왔고 내부에는 CCTV도 시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안전사고의 무방비 상태인데도 사고 현장 어디에도 인명사고를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없었습니다. 부산시의 시민 플랫폼 앱이 다른 공공 앱처럼 통폐합되거나 폐지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많은 기능과 콘텐츠,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 개선, 타기관과 기업과의 협업 등이 필요합니다. IT 시장의 변화와 추세에 따라 우리는 플랫폼으로 가야 합니다. 부산의 경우 향교나 서원과 관련된 예산이 모두 11호만 지원되고 있어 서울시나 남해향교처럼 국비 지원을 통해 보다 다채로운 사업을 꾸려가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먼저 충렬사 재정비 계획에 반드시 안락서원 복원을 포함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십시오. 부산시는 뇌병변 장애인 대소변 흡수용품을 교체하기 위한 공간을 정비하여 주십시오. 부산 뇌병변 장애인 대상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이들의 상황을 반영한 체계적 지원책 마련을 제도적 근거로 풀어주십시오. 세월의 흐름과 함께 도시 환경도 급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분부대 인근이 저층 주택지역에서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고층 아파트 숲으로 변모하는 환경에 맞추어 분부대가 과연 여기에 꼭 있어야만 하는지 그 타당성을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산은 준공영제 시행과 함께 과도한 버스 운행과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버스 총량제를 도입했지만 지난 17년 동안 버스 대수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시민들의 니즈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버스 총량제를 기반으로 하는 노선 조정은 돌려막기식 임시방편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시민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자 한다는 시장님의 말씀은 지켜지고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잘 나오지 못한 성적표라도 과감히 시민들에게 그 민낯을 보이며 민생의 삶을 보듬고 공감하고 어려움을 허심탄회하게 나누며 시민들의 삶에서 우러나는 요구에 귀 기울이고 더 낮은 자세로 일해야 합니다. 부산은 바다도 유명하지만 낙동강 하류의 경관도 내세울 만큼 아름답습니다. 그 아름다운 곳을 그냥 이대로 내버려 둬서야 되겠습니까? 낙동강은 바다만큼 소중한 자원입니다. 낙동강이 매력 있는 공간으로 변모하여 시민들이 찾고 싶은 곳, 시민들에게 찾아가는 곳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수많은 유동인구와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용하기 어려운 닫힌 공간으로 여겨지고 있는 실정이며 제한적으로나마 일부 시설과 프로그램을 개방하고 운동장 야간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지만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더 적극적으로 개방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덕도 신공항은 24시간 운영을 통해 시민들의 동선을 줄이고 편의성을 높여줄 것입니다. 관광객 증가와 더불어 부산을 항공, 항만, 철도가 연계된 물류의 중심지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최근까지 에어부산 분리매각 요구가 있었으나 에어부산은 부산시와 시민의 애정에 응답하고 있지 않습니다. 북항 친수공항은 부산 항만공사에서 부산시로 관리권이 넘어온 뒤 지난해 11월 전면 개방됐지만 방문객들은 보고 즐길 거리가 없어 아쉽다고 이구동성입니다. 부산시는 부산 시민의 안전을 우선 고려한 부산의 실정에 맞는 일관된 원전 정책을 펼치지 않고 정부의 기조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 3년 만에 정반대의 원전 정책을 펼치려 하고 있습니다. 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부산 영화 촬영 스튜디오를 기장으로 이전하여 영화 제작 시설을 직접 가는 것이 부산 촬영소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부산은 영화 창의도시라는 명성에 걸맞게 영화를 촬영, 제작, 후반 작업까지 마칠 수 있는 집적된 인프라를 조성할 골든타임을 맞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의 왕래가 많은 해운대 해수욕장 공중화장실 옆에 비석 일부는 파손되어서 방치되어 있습니다. 부산시는 문화도시 품격에 맞는 행정을 보여주실 것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부산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라도 서부산권의 핵심 인프라 시설에 해당하는 거량건설은 하루빨리 착공되어야 하며 매번 환경영향평가와 국가유산청, 문화재보호구역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게 실직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최근 리튬 전지 관련 화재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논의하고자 합니다. 지난 10년간 부산시 전기
자동차 화재 건수가 12건에 이르는 만큼 안심하기보다 대형 전기 차량에 대한 사전 대응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시 역시 방재 안정직 공무원 자의에 따라 사표를 제출한 의원 면직 퇴직자가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 지금까지 채용인은 64명 중 15.6%에 달하는 10명이 퇴직하여 전국 평균보다 높은 비율입니다. 부산시 현황을 알기 위해 자료를 받아본 결과 노인 일자리 사업은 지속적으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확대되는 노인 일자리 속 어르신들의 안전사고가 다양하게 그리고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문제를 다른 시각으로 봐야 합니다. 청년이 유입되는 서울 경기도의 출산 장려에 대한 정책과 청년이 떠나는 부산의 현실과는 다른 각도로 진단해야 합니다. 보다 명확한 인구 감소 요인을 분석하고 현실적인 진단과 정책을 추진해야 할 때입니다. 기존 장애 예술 지원을 위해 부산시에서는 관련 지원 계획을 수립하였다고 하였지만 타 지역이나 비장애인 계획과 비교하면 빈약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부산시의 소극적인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 정책은 예산 규모, 사업수, 일자리 수 전반에서도 관심 밖이라는 것이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노인성 상심장애는 노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질환으로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기에 선제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부산형 지원 시스템과 예방사업, 나아가 교육을 추진할 수 있도록 상심장애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여 주십시오. 최초 주모공원 신설 논의 때 부산시는 정관업 주민들에게 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일부는 약속이 지켜졌지만 20년이 흐른 지금도 지켜지지 않는 약속이 있습니다. 20년 동안 지켜지지 않는 상수원 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을 먼저 해제한 후에 주모공원을 정축하라는 것입니다. 기존의 공공주도 도시계획과 형식적인 주민 설명회의 틀에서 벗어나서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참여할 수 있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 이용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녹여내어 현실적이고 실용성이 있는 용역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